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신시설과 낙뢰 대책 두 번째 시간, 뇌운과 낙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두 번째 시간, 낙뢰. 뇌운의 발생, 뇌운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고, 낙뢰의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낙뢰의 에너지에 대해서, 전력과 전압, 전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좀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뇌운의 발생. 뇌운의 발생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죠. 주로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의 만남에 의해서 뇌운이 발생되는데, 지면의, 여름이면 지면이 이제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은 상승 기류가 발생하게 되죠. 자, 상승 기류가 발생이 되고, 또 높은 곳에는 공기가 차가우니까 하강 기류가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름에는 정난운 같은 거대한 구름이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는 아래에서는 뜨거운 상승 기류가 이렇게 발생되고, 또 위에 있는 찬 공기는 이렇게 내려와서 하강 기류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이 두 공기가 충돌하면서 마찰 전기가 만들어져서 구름의 상부는 플러스로, 구름의 하부는 마이너스 전하로 이제 대전되는데, 이것을 뇌운이란다. 자, 이렇게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이렇게 마찰하게 되죠. 자, 여기에 지면에서 데펴진 공기는 에너지가 많겠죠. 그래서 여기 찬 공기와 만나면서 이 뜨거운 공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열 에너지들을 찬 공기로 이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뜨거운 공기들은 열전자를 빼앗기기가 쉽고, 반대로 찬 공기는 수축되어 있는 상태라서 전자 궤도가 원자에 가까워지는 만큼 전자를 받아들이기가 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공기가 가까이서 마찰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에 이 상승 기류는 많은 전자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서 하강 기류에게 전자를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이 하강 기류들은 마이너스 전자를 많이 머금고 이 구름 하단부로 몰리게 됩니다. 반면에 뜨거운 공기들은 여기서 전자를 빼앗기고 올라가면서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구름이 지금 여기에는 작게 그렸습니다만, 이 높이와 이 낮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사이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대전된 상태로 있지만, 거리가 워낙 머니까 이 안에서 물론 방전이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또 여기서 이제 방전이 일어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여기서 이 아래쪽으로 방전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죠. 어쨌든 이러한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만나면서 마이너스 전자를 빼앗겨서 구름 하단부에는 전자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상부에는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뇌운이 이렇게 발생되었을 때, 뇌운과 대지 사이에 이제 방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낙뢰인데, 대지의 절연 파괴 전압은 어떻게 될까? 한번 좀 다시 보고 가죠. 대기의 공기가 있는 거죠. 절연 파괴 전압. 공기 중에 절연 파괴 전압은 20도씨 1기압이니까 760소르가 되겠네요. 또는 76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때 DC와 AC의 경우 각각 3만 볼트, 2만 1000볼트, 센티미터당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이것을 여기에 구름과 대지 사이 거리를 10km, 1만 m라고 할 때 계산하려면은 메타당 이 절연 파괴 전압이 얼마인가를 짐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00cm면 1m니까 100배를 해주면은 300만이 되었어요. 300만 볼트. AC의 경우는
210만이 되었는데 낙뢰의 경우에는 DC로 봐야 되겠죠. 물론 AC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DC로 AC의 피크 전압인 DC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0만 볼트. 그런데 과연 센티미터일 때는 3만 볼트였는데 메타일 때는 300만 볼트가 될까요? 이 문제를 좀 보고 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려면은. 자, 그런데 일단은 아니라는 거죠. 네, 맞다고 할 수 있지만은 완전히 맞는 건 아니에요. 자, 왜 그런가 이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파센이라는 분이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파센의 커브. 여기에서 보면은 물론 앞에서 이 그래프도 봤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전압이 여기 기압은 똑같다고 볼 때 기압이 일정할 때는 거리만 보면 되는 거죠. 거리가 10배일 때 블랙다운 볼테이지는 과연 10배가 되는가? 10배가 안 되죠. 10배가 안 돼. 여기 가야지 이제 10배가 되고 정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비례가 안 돼요. 여기도 보면은 이 점선을 한번 보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로 가야지 비례하는 거죠. 정비례하는 건데 물론 여기 보면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비례한다고는 보는데 정비례는 아니죠, 그죠? 조금 전압이 떨어지죠, 그죠? 또 여기서 봐도 이 정도 올라가줘야 되는데 좀 떨어지고, 그죠? 여기도 보면은 정비례가 아니고 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크방전 테스트 자료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파센의 법칙, 파센의 커브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죠. 여기는 이제 파센의 법칙이 적용되겠죠. 여기는 적용이 안 되고, 그죠? 자, 우리가 플랜 투 플랜이라 이러면은, 위에도 이렇게 평평하고, 밑에 곡선도 이렇게 평평할 때, 여기에 이제 이 사이에 방전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양극이 평평할 때 실측이 0.5cm에서 11.5kV 11.25kV를 가했다고 했을 때 방전이 일어났다면은 갭을 1cm로 했을 때는 거리가 2배가 되죠. 거리가 2배가 되면 전압이 2배가 돼야 되는데 그죠? 전압이 2배가 되어야 되는데 2배가 안 되잖아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갭을 1.5cm로 넓히면은 정비례 하려면 33.75V가 나와야 되는데 32kV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센의 법칙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적용이 되고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1m 떨어졌을 때는 300만 볼트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반구와 플랜 위에는 예를 들어서 평평하다. 뭐 위에 구름은 평평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뾰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의 조건은 평평하다고 보고 밑에는 이 대지상에 어떤 뭐 이런 대지가 이렇게 반구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 언덕이라고 보면 되겠죠. 언덕, 산 언덕. 이렇게 봤을 경우 거리는 같다고 보면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러한 형태가 됐다고 볼 때 둥글러 할 때는 평평할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자 0.5cm일 때 14kV. 자 14kV를 기준으로 할 때 정비례하면 28, 42 이렇게 되지만은 22 작죠. 이게 파센의 법칙에 적용이 되는데 파센의 법칙도 이러한 모양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일반적인 파센의 법칙은 일반적인 규칙이겠죠. 아마 이걸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네, 파센의 법칙이 아마 이거에 적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나왔고 콘투 플랜. 자 위에 대전체는 구름 대전체는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이제 뾰족한 콘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 때, 자 이럴 때는 거리는 같아도
여기 방전되는 전압이 굉장히 낮아요. 그죠? 낮은 전압에서 방전이 되죠. 어쨌든 비례 관계를 본다 이러면은 9, 1차례의 비례 관계가 여기는 13.5인데 여기는 15V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까울 때는 전압이 파산의 법칙 이게 여기서는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거리에 여기는 정비례 이하죠. 정비례 값보다는 좀 작죠. 비례 상수가 1이 안 되죠. 여기는 1이 안 되십니다. 이게 여기도 1이 안 되고 파산의 법칙도 1이 안 돼요. 1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거기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다고 보고 여기는 보면은 파산의 법칙과 달리 전압이 더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지형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산값을 정확하게 산출해내긴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형이 이렇게 완만할 때는 낙뢰가 치기에는 좀 더 높은 전압이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이렇게 있다 이러면은 그래도 비교적 레온이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전개가 아주 강해야지 이런 경우보다는 강해야지 방전이 일어날 수 있다. 거의 2배 이상으로 강해야지만 방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뭐 비슷하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뾰족할 경우에는 뾰족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낙뢰를 막기가 더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지상에 피레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주변은 좀 높은 전압이어야 방전이 되지만 여기에는 피레침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낮은 전압에서도 방전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전자들로 이렇게 대전되어 있는 네온이 지면에 있는 플러스 이온들과 방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실제로는 이게 300만 볼트가 안 되겠죠. 그죠? 아까 비례 관계를 보니까 뭐 한 200만 볼트나 250만 볼트 이 정도여야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산이 맞다고 가정하고 1만 메타, 그러니까 10km일 경우에는 저런 파괴 전압이 얼마인가? 그럼 이게 메타니까 이 킬로미터를 10km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 10의 3, 이거는 3 곱하기 10의 6승이고 여기가 0이 4개 더 있으니까 4개를 더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6에 4개니까 여기 2개 더 더해주고 2개를 더하면 300에 10의 8승. 자, 이게 10의 4승이 만이죠. 만. 1, 10, 100, 1000, 만. 우리가 만 하고 그 위에가 억이죠. 억은 8, 10의 8승. 이렇게 알면 읽기 좀 쉬울 것 같아요. 300억. 300억 볼트. 자, 실제로 이 레온이 파산의 커브에 뭐 실제로 이렇게 300억 볼트가 되어야만 이 전염 파괴가 일어나서 방전이 된다 이러면은 300억 볼트가 넘으면은 방전이 되고 300억 볼트가 되지 않으면은 방전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제로 여기서 볼 때는 300억 예를 들어 200억이다. 200억 볼트면은 방전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20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또는 1억 볼트라도 방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낙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죠. 지금 낙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가장 가까운 레온과 방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방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페이지에서 본 네온이 이렇게 거대한 네온이 형성되었다고 가정할 때 스텝 리더, 뭐 파일럿 스트리머라고도 뭐 표현을 하는데 이 용어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뭐 다트 리더, 리턴 스트리머, 뭐 리턴 스트로크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그냥 이 용어는 뭐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원리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스텝 리더에 의한 방전 구간이 이제 단축된다. 자, 여기서는 레온의 대전 상태를 유지되는 것은, 자, 여기에는 마이너스 전기가 이쪽으로 갔고 여기는 플러스 전기를 갔지만은
서로 끌려서 다시 모아질 수 있죠. 그러는 과정에서 방전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 플러스 극성을 위로 밀어내겠죠. 기류가. 또 하강 기류는 마이너스 극성을 이 아래쪽에 위치하게 하겠죠. 그리고 이 주변에 또 이게 플러스 이런 크지 않은 네온들이 모여 있어서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가 인력이 유지가 되겠죠. 당기는.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전기들이 이쪽에 좀 있다 이러면 좀 당기면서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네온의 대전 상태를 일단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큰 힘은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겠죠. 그것이 이 네온들이 이 극성이 서로 가까워져서 방전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 이 막는 요인이 이제 기류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네온과 아래쪽의 작은 대전체 간의 인력과 청력이 작용한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플러스 극성은 여기 마이너스 극성이니까 딸려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겠죠. 물론 여기 마이너스 극성들은 서로 같은 극성이니까 밀려서 내려가겠고, 또 여기 땅 쪽에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지면서 이쪽으로 아주 미세한 방전으로 땅으로 지면으로 흡수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중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네온도 있겠고, 또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여기서 미수한 상승 기류, 하강 기류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또 어떤 경우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을 겁니다. 근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작은 구름들은 서서히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게 되면은 이 중에서 제일 먼저 가까이 온 쪽에 방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자, 첫 번째 이렇게 딱 방전이 딱 시작되는 이것을 이제 스텝 리더라고 그러죠. 또는 파일럿 스트리머. 스텝 리더. 스텝 리더가 이제 이렇게 딱 방전이 되면은, 자, 지금 현재 플러스지만은 여기는 거대한 마이너스 전하들이 가득 모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방전되어서 아크가 딱 형성되지만은 여기 전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굵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딱 방전이 되어 와서 여기에 있는 이제 플러스들은 전부 이제 방전되고 이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도선으로 이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들이 쫙 내려와서 여기를 점령하죠. 그러면 여기가 전부 이제 마이너스를 차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제일 가까운 쪽에 또 찾아가겠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보다 여기가 가까워졌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이쪽으로 이렇게 방전할 겁니다. 여긴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쪽으로 방전되면서 여기는 전체로 또 이게 아크 방전에 의해서 이 도전도가 아주 높아지죠.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전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제일 가까운 쪽이 어딘가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높은 그 방전 전압을 필요로 하지만은, 그리고 가까이는 낮은 전압에 의해서도 쉽게 방전이 되죠. 이 스텝 리더에 의해서 이렇게 방전이 되고, 또 여기는 이제 도선으로 연결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가까운 이쪽으로 이제 방전이 일어나면서 전류가 확 지나가면서 말하자면 아크 불기둥이 생기죠. 일단 아크 기둥이 생긴다는 거는 절연도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여기까지 몰려올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많은 양의 마이너스 전하들이 다 오지는 못하죠. 여기는 아직 거대한 마이너스 전하들이 가득 차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방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얘는 또 이쪽에 요 근방에 있는 것들은 이쪽으로 방전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또 이쪽으로 이제 방전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그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얘는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방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방전하면 여기는 전부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지만은 여기는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가 많죠. 그죠? 많은데 같은 마이너스라도 여기가 전위가 훨씬 더 마이너스 전위로서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러면은 뭐 여기로 점령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더 채워지죠.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가 지면에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얘는 지면으로 다시 이렇게 방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라인들은 서로 용량이 작기 때문에 굵질 않아요. 그 방전은 순식간에 이렇게 쫙 이루어졌지만 굵진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여기 딱 닿는 순간에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전기가 모여 있는데 선을 이렇게 이어줬다고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엄청난 양의, 그 다음에는 이게 도선이니까 지금까지는 용량이 작으니까 많은 전하가 이동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 닿는 순간에는 엄청난 전하가 이리로 쏟아져 내려올 수 있겠죠. 도선이 연결됐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갑자기 이제 엄청나게 기둥이 굵어지겠죠. 기둥이 굵어지면서 이 기둥이 직경이 한 몇 미터라고 그래요. 그 몇 미터의 불기둥, 완전히 용광로 같이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불기둥이 이제 형성되면서 여기에 있는 전하가 이렇게 방전이 되는 거죠. 네, 그 과정을 여기에다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죠. 자, 최단거리 대전체와 작은 방전 발생을 시작으로, 그죠, 여기서. 그 다음 최단거리 대전체, 또 그 다음 대전체로 이어지며 나무 뿌리와 같이 주변으로 퍼져가며 눈에 보이지 않는 방전들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스텝 리더란다. 이게 스텝 리더라고 그랬죠. 근데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다고 그랬죠. 그 우리가 번개가 번쩍 하기 전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스텝 리더가 미리 작업을 다 해놓죠. 그리고 이 불기둥이 생길 때 우리가 거대한 폭음과 함께 천둥소리와 함께 불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전에 이런 스텝 리더가 사전 작업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스텝 리더하고 전류는 작으나 여기 스텝 리더는 100A 정도라고 그래요. 100A 정도. 100A 정도면 우리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은 실제로 여기가 이렇게 이 플라즈마 기둥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100kA, 막 300kA 이렇게 높은 전류인데 여기서는 100A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흘러줘야지만, 이렇게 계속 흘러줘야지만 아크 방전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0A보다 작다 이러면은 이게 구성이 되기, 내려가다가 중간에 끊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스텝 리더가 처음에 이렇게 한 100A 정도, 이런 정도를 유지해 준다 이러면은 계속 끝까지 땅에 가서 닿아서 방전이 일어나겠죠. 여러 개의 스텝 리더에 의한 운간 방전으로, 그죠? 이렇게 단일 극성의 세력을 공간적으로 확장해 나간다. 즉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여기에 몰려 있었지만은 이것들이 이런 스텝 리더에 의해서 공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세력을 확장한다. 이게 여기 있지만은 실제로 여기까지 내려온 것처럼 확장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스텝 리더들이 하향으로 진행하여, 이렇게 계속 하향으로 진행하여 가장 큰 대전체인 대지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스텝 리더가 대지에 연결되는 순간 대지의 엄청난 전하와 네온의 엄청난 전류가 플라즈마 라인을 통해 방전하게 되며 수미터의 플라즈마 기둥으로 변하여 방전한다. 자, 그 말씀드린 대로죠, 그죠? 쭉 돼서 이게 딱 연결되는 순간에 이제 엄청난 이 전하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플라즈마 기둥을 형성하고 거대한 방전이 이루어지죠. 이러한 플라즈마 기둥을 리턴 스트로크, 섬낙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기둥이 떨어지는 것을 섬낙이라고 그러죠. 스트로크. 근데 여기 리턴 스트로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턴이라면 되돌려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 여기에서 엄청난 대지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불기둥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리턴 스트로크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대한 여기 전자가, 사실 전자가 이동하지 원자가 이동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물론 원자도 이동하죠. 근데 원자하고 전자의 무게는 약 한 180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죠. 1800대 1. 그러니까 전자가 1800m를 이동하면 원자는 1m밖에 이동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자들이 다 이렇게 이동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자의 덩어리들이 쏟아져 내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거는 시각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부르는 것은 영어로는 리턴 스트로크라고, 플라즈마 기둥을 리턴 스트로크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섬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용어로는 뭐 여기 뭐 다트 리더, 리턴스 스트리머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쪽 부분은 이 플라즈마 기둥도 뭐 이 부분은 뭐 다트 리더니 뭐 밑에는 리턴스 스트리머니 뭐 이런 용어도 쓰는데, 뭐 그거는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것만 한번 보시고 뭐 굳이 우리가 이걸 외우거나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아마 거대한 네온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하단부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이제 전부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모여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들이 뭐 이렇게 뻗어 나오는데, 이렇게도 뭐 여러 갈래로 뻗어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스텝 리더라고 그러죠, 스텝 리더. 자, 스텝 리더. 얘는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이렇게도 뻗어 나가고, 이렇게도 뻗어 나가는데, 얘들이 뻗어 나간 데는 어디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 전이하고 여기 전이가 거의 같을 겁니다. 그죠? 손으로 이어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 전이와 여기 전이 같아. 그러니까 이 근방에 그 낮은 전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죠? 여기보다, 여기하고 다른 점의 전이가 이 중에 분포되어 있다면 그걸로 찾아갈 거고, 또 여기에 있다 이러면 또 이렇게 찾아갈 거고, 여기도 처음에 찾아가는데, 뭐 다른 데보다 여기가 더 낮으니까 계속 찾아갔을 겁니다. 이렇게 방전해서 세력을, 스텝 리더가 여기하고 방전 이렇게 쭉 방전하면서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돌아왔네요, 그죠? 뭐 이렇게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근데 여기 있는 용량이 워낙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멀리까지 스텝 리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흘러가는 전류가 전에는 100A 정도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거보다는 큰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 보면은. 그래서 쭉 가는데, 물론 뭐 이렇게도 다른 데도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온 사방에 퍼져나갔는데, 요게 먼저 여기 와서 딱 닿았습니다, 이게. 닿는 순간 여기에 있는 대지는 이제 플러스 전하로 가득 차 있겠죠. 여기에 있는 거대한 전하들이 이 도선, 이 플라즈마는 도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도선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니까 거대한 전류가 흘러가면서 이 플라즈마 기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실제로 얘가 땅과 여기 플러스 전이와 직접적인 방전을 한다면 이렇게 방전되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방전이 안 되고, 그러면은 조금 전 표현에 이게 1000km다, 1000m다, 10km다. 이게 이제 높이가 10km다. 그러면은 100억 볼트가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것이 지금 100억 볼트가 넘느냐? 100억 볼트가 넘으면 뭐 이렇게 바로 방전했겠죠. 그런데 100억 볼트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주변부터 이렇게 방전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방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낙뢰에 의한 이 플라즈마 이 아크를 많이 봐왔는데, 이 그림처럼 멋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캡처해서 이렇게 실었는데, 이게 하트 모양이죠, 하트 모양. 하트 모양으로 피해는 엄청난데 이런 하트 모습을 남기면서 낙뢰가 떨어졌네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랑으로 표현된 것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이러면 얘가 이렇게 도심에 안 떨어지고 이렇게 이게 산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하트의 의미가 더욱더 빛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스텝 리더의 선도에 의한 대지와의 방전,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방전 원리에 대해서, 낙뢰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여기 동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죠. 네, 이제 끝났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 거대한 마이너스 전하를 띤 구름이 있고요. 또 여기 조금 아래쪽에는, 이쪽에는 그렇게 있고, 여기 조금 아래쪽에는 플러스 전기를 띤 구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꽤 큰 양이. 그러면 서로가 당기는 힘이 존재하겠죠.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생길 거고,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띤 이온 덩어리, 이 구름은 위쪽으로 향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방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 여기에 있는 플러스 전하는 위에 마이너스 전하보다는 작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양이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이 스텝 리더가 발생하는데 엄청난 그 방전이 발생했거든요. 운간 방전이 발생했습니다. 보시죠. 자, 지금 여기서 방전이 시작되죠. 이 위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띤 거대한 구름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발생이 되죠. 여기에 지금 플러스 전하를 띤 구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방전이 아주 빠른 속도로 촬영했기 때문에 이 순간적인 이 방전을 여기에 지금 녹화가 된 겁니다. 자, 운간 방전인데 엄청나게 크죠. 자, 엄청나게 큰 방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플라즈마가 발생이 될 때 이 플라즈마는 여기 빛은 이렇게 컸지만은 실제 플라즈마는 뭐 그렇게 굵진 않았을 거예요. 그 플라즈마가 밝히는 빛 때문에 이렇게 넓게 보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운간 방전이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엄청나게 많은 구름이었고, 여기에는 플러스 전하가 상당히 많은 양의 구름이었는데, 두 사이가 방전이 되면서 이 거대한 플라즈마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플러스 전하는 마이너스 쪽으로 넘어갔겠죠. 넘어가고 그 대신 마이너스 전하들은 여기를 다 점령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구름이 이 라인 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물론 빛이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여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뻗어나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뻗어나왔습니다. 그 뻗어나오는 거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이 구름 전하가 여기까지 그대로 도선으로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 거대한 도전체가 선을 나무뿌리처럼 내리뜨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내리뜨렸어요. 그래서 여기의 전위와 여기의 전위는 같죠. 거의 같죠. 여기는 마이너스 전위, 대신은 이제 플러스 전위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도 물론 여기보다 낮은 전위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대시니까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전위들도 있고, 제로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전위를 해도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전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영전위의 기체들 쪽으로 이제 전부 이제 방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플러스 전위가 꽤 높은 마이너스 전위보다 전위가 높은 쪽 이온들 쪽으로 뿌리를 뽑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더. 자, 이렇게 계속, 플러스 이온들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엄청나게, 마이너스 전위가 높죠. 에너지가. 높은데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영전위에 가까운 것들이니까 여기가 전압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는 낮으니까 방전이 되는 거죠. 또 이게 선이 이렇게 이어졌으니까 또 낮은 것으로 또 방전이 되고, 이게 이제 줄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자, 이렇게 이어지는데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이 거리가 조금 이렇게 멀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라인이라 하더라도 좀 저항 성분이 완전히 제로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멀수록 좀 약해질 수가, 전위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좀 약해지고, 여기에서 어떤 플러스 이온들이 뭉쳐 있으면은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계속 연결되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연결이 잘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지죠. 연결이 안 되면은. 자, 여기서 아직도 많습니다만은 사라져 갑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은. 그죠? 연결이 되는 것들은 계속 뻗어나가고, 그죠? 자, 이쪽 세력이 이제 대충 강하고, 이쪽엔 좀 세력이 약하네요. 그죠? 자, 약해도 이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쪽도 내려오고 있고, 여기도 내려오고 있고, 이쪽으로 뻗어가고 있고, 계속 자기보다 높은 전위를 찾아가는 거죠. 높은 전위의 이온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높은 전위의 이온 또는 높은 전위의 구름 덩어리, 뭐 구름 덩어리를 해도 되고 기체 덩어리를 해도 되고 플러스 이온 덩어리, 제로, 굳이 플러스는 아니죠. 제로라도 되죠. 이게 워낙 그 마이너스 전위로 엄청나게 전위가 높기 때문에 이건 선이 연결돼 있고 조금이라도 뭐 주변에 있는 영전이니까 뻗어나가려고 하겠죠. 자, 이렇게 계속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데 다 사라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남았네요. 자, 그래도 계속 이제 여기는 워낙 높고 여기는 도선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스텝 리더들이 이제 여기 전위보다는 좀 떨어졌겠지만 여기도 상당하겠죠, 전위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살아서 이 라인이 살아서 움직이죠. 여기 이제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라인이 살아 있겠죠. 자, 계속 연결되는 거 보면 계속 내려오는 거 보면 사라지지 않은 거는 이 라인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얘들도 이 라인이 살아 있는 거죠. 전부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남아 있는데요. 자,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얘는 거의 여기에 닿았고 얘는 아직 좀 남아 있고 여기는 아주 미세하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아, 이제 거의 땅에 닿기 직전입니다. 얘는 아직 조금 거리가 있고 얘는 거의 닿았어요. 약하지만은 거의 닿았는데 이건 안 보여요, 그죠? 자, 이게 먼저 닿았네요, 최종적으로. 이게 먼저 닿았으면 이렇게 가겠죠. 이게 먼저 닿으면 이렇게 가겠죠. 여기가 먼저 닿으니까 여기에 있는 대지에 있는 플러스 이온들이, 그죠?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여기 있는 전류들은 물론 이렇게 흘러가겠죠. 근데 우선은 여기에 있는 플러스 전하들이 엄청나다 보니까 이것들이 뭐 이렇게 확 올라가는 뭐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리턴 스트로크라고도 얘기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뭐 이래가 쭉 올라가는 모습은 안 보여요. 이 다음 순간은 이 전체가 이제 아크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아크 덩어리가 되면서 이 전도도가 급격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엄청난 마이너스 전자들이 그대로 쏟아져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여기까지도 그대로 막 살아나요, 그죠? 여기까지도 뻗어나가는데 더 이상 여긴 연결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연결이 된다 이러면 이 낙뢰가 내려오다가 두 개를 갈라져 갖고 땅에 떨어지겠네요. 근데 여기가 전도도가 훨씬 높으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다음 순간 이렇게 이게 상당히 보면은 굉장히 여기에 많은 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라져갑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도 이렇게 굵어졌다 가늘어졌다 하면서 끝나게 되네요. 그 다음 페이지 보죠. 스텝 리더의 선도에 의한 대지와의 방전 4대 두 번째입니다. 일단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뭔가 조금 변화가 보이죠. 여기에 마이너스의 커다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구름 덩어리가 있는데, 이 가까운 부분에 어떠한 플러스 이온들, 여기에 거대한 마이너스 이온보다는 전위차가 조금 나겠죠. 여기 대지처럼 많이 나진 않지만은 조금 전위차가 나고, 여기 구름 세력이 아직은 많지 않은지 여기 첫 방전이 되는 걸 보면은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서 방전이 되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전기를 띤 구름이 이 위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플라즈마 아크에 의해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 위에 있었지만은 지금 여기 플라즈마 아크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위가 여기까지 확장된 겁니다. 말하자면 마이너스를 띠는 구름 세력이 위에 있다가 여기만큼 이만큼 확장이 된 거죠. 자, 확장이 됐으면 여기 이 주변에 있는 또 여기보다는 조금 전위가 높은, 대신 아주 전위가 여기보다 높겠죠. 근데 여기는 조금 높은 전위를 띤 어떤 이온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갈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여기 가던 거는 더 이상 다른 전하가 이온이 없으니까, 플러스 이온들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버렸고, 얘들은 계속 여기서 이것이 이어져 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크는 계속 원래 큰 구름과 연결된 상태인 겁니다. 나머지는 다 죽고 이 두 개는 살아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 다음에 자, 또 내려오면서 얘는 사라져 가고 있고, 얘도 사라져 가 있고, 얘는 그래도 강력한 플러스 이온들을 만나서 이 플라즈마가 이 마이너스 구름들이 이렇게 세력을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계속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온들을 찾아서 여기 좀 약간 방향이 바뀝니다만은 마이너스 이온들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갔겠고, 또 이쪽이 그 다음에 있으니까 이렇게 갔겠죠. 어쨌든 여기까지는 도선으로 이어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죠? 플라즈마니까 전기적인 저항이 거의 없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전기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 확장이 된 겁니다. 거대한 구름 덩어리에서 여기 도체에서 선을 이렇게 쭉 내리뻗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온 이 마이너스를 띤 이온들은 또 이 근방에 플러스 이온들을 찾아갖고 계속 내려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방향이 꺾였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여기에서 지금 여기 와서 또 이렇게 갈라지는데 요건 약하고, 이쪽에도 이제 플러스 이온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플러스 이온이 좀 더 강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내려왔겠죠. 그 다음 순간에 여기 닿으면서 이제 거대한 아크가 발생이 됩니다. 아크가 발생이 되면서 그 빛이 이렇게 확 확산되는 거겠죠. 자, 이게 점차 줄어들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 전기까지 다 소진하겠죠. 자, 거대한 방전이 나서 모든 전기가 빠져나갔지만은 여기에 마이너스와 여기에 대지의 플러스 이온들은 위로 올라갔을 것이고, 마이너스 전자들은 밑으로 내려왔을 것이고, 이래서 중화가 되었는데 아직도 완전히 안 된 상태가 되겠죠. 이때는 여기에 전하량도 많이 줄어들고 전압도 떨어졌겠죠. 그렇지만은 이 플라즈마는 도전체죠. 저항 성분이 아주 낮다고 봐야죠. 전도도가 굉장히 높은 이게 플라즈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 다 이쪽을 통해서 지금 대지로 흘러가는 것이죠.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아직도 보면 약간 남아있어요. 그죠? 네. 자,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본다면은,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되었네요. 스텝 리더의 선도에 의한 대지와의 방전 두 번째 사례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낙내 에너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낙내 에너지. 여기 4개씩 잘리면은 300억. 그죠? 300억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한번 봅시다. 4격시 방전 전력은 어느 정도 되냐? 저도 이게 잘 몰라요.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대와트의 전구를 10만 개를 1시간 동안 켤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다. 1만 킬로와트 아워다. 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0억 볼트로 본다면은 100kA 36 마이크로세크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계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이 전압에 의해서 이 전압이 걸릴 수 있겠죠. 이 전압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주변 스텝 리더에 의해서 방향이 이제 굴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아니고 10억이다 이러면은 이것이 이제 360 마이크로세크가 될 수 있겠죠. 360 마이크로세크. 또 이게 더 낮다 이러면 이게 뭐 3600 마이크로세크. 즉 3.6 밀리세크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에너지라는 것이 일반 킬로와트 아워 정도의 에너지가 일반적이라 봐야 되겠죠. 이거보다 작은 것도 많겠고 큰 것도 이제 많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100억 볼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 1억 볼트 내지 100억 볼트. 자, 그러면 220 볼트에 50만 배가 되네요. 글쎄, 전압의 크기는 이건 잴 수가 없으니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전류는 잴 수가 있죠. 전류는 밑에 이제 대지로 빠지니까 전류 양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전류의 크기는 얼마 되느냐? 우리는 이제 전류의 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자, 그런데 10kA만 해도 적은 게 아니죠. 10,000A니까. 그런데 순간적이기 때문에 큰 에너지는 아니고 이것은 이런 정도는 아주 작은 정도. 아주 뭐 우리가 별로 멀리서는 느끼지 못할 정도겠고, 뭐 이제 많게는 대부분이 50kA 이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100kA 이상도 제 경험에 의하면은 송신소 관리하면서 낙뢰 카운터가 있었거든요. 카운터의 한계 최상이 이제 100K였어요. 100K였는데 100K가 넘은 적이 2번 있었어요. 1년에. 아이고 몇 년에 걸쳐서도 이제 그 한 해에 2번 있었는데 100K가 넘었는데 100K인지 200K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컸다는 건 이걸 나타내는 글씨가 다 이제 허물어진 걸 보니까, 허물어져서 저장이 된 걸 보니까 100K가 넘었다. 뭐 200K도 될 수 있고 더 이상의 전류도 흘러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드물게는 한 300kA, 아주 드물게는 500kA 또는 그 이상도 있을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도는 뭐 별로 위험성이 덜하겠지만은 이러한 경우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대비를 안 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대비를 해도 다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주 드무니까 그래도 비교적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송신시설 같이 고가의 장비들을 보호하려면은 그래도 이 정도 해도 이 정도에 대비하는 것도 큰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우리가 잘 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뇌격의 지속 시간은 대부분 이런 약한 것들, 짧은 것들은 20 마이크로세크 이내라고 합니다. 대부분 20 마이크로세크 이내, 짧은 시간. 드물게는 이제 뭐 10mS 이내까지도 있고, 아주 드물게는 1초에서 5초까지도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세계 기상기구의 기록에 의하면은 가장 길었던 번개, 둘 다 가장 길었던 번개네요. 요거는 이제 거리적으로, 요거는 시간적으로 가장 길었던 번개. 2018년도에 브라질에서 709km의 번개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번개가 시작이 되어서 이 번개가 여기까지 갔다. 그럼 전위차에 의해서 여기와 여기, 물론 전위차에 의해서 이동했지만은 여기는 뭐 예를 들어 높은 전위, 여기는 낮은 전위, 뭐 이렇게 전위차가 커서 이동을 했겠지만은 이 사이에 그 작은 전하를 띠는 구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스텝 리더가 이렇게 찾아서 가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갔겠죠. 그죠? 그것이 거의 한 700km에 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시간적으로 길었던 번개는 아르헨티나에 2019년도에 16.73초가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20 마이크로세크가 아니라 이건 거의 뭐 20초 가까이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전기가 이제 방전이 되는 거죠. 송신소를 관리하다 보면은 AM 같은 경우에는 지선이 있잖아요. 지선에도 낭내를 쳐서, 물론 안테나로도 흘러가겠지만 안테나는 좀 굵으니까 지선은 좀 가늘잖아요. 이 지선을 통해서도 이렇게 방전이 되는데, 이 지선이, 이 와이어가 빨간색으로 이 아크가 지나고 나간 뒤에도, 방전이 지나고 나간 뒤에도 벌겋게 달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20 마이크로세크, 10 마이크로세크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렇게 쇠를 달굴 만한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이럴 때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좀 긴 시간으로 봐야죠. 몇 1초 정도의 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방전 에너지는 어떻게 소비될까? 방전 에너지. 자, 플라즈마를 만들어가면서 27,000도 정도의 열을 만들어내고, 강력한 빛과 소리 등으로 방전 에너지가 소비되죠. 자, 다음 페이지에서, 자, 낭내의 피해. 뇌격 시 에너지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죠. 뇌운에서 피대침, 그리고 영전 이점까지 살펴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뇌운이라고 가정할 때, 여기에서 뭐 여러 이제 스텝 리더에 의해서 이렇게 쭉 이어와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방전을 했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플라즈마 기둥이 이렇게 형성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가 지표에, 여기가 영전이라 합시다. 영전이지만은 여기에는 이제 플러스 전하가 많이 몰려 있겠죠. 자, 그럴 때, 자, 도선에서 이 많은 전기가 여기로 해서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 도선도 전위가 제로옴이다. 제로옴이고 여기 영전이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없어요. 그죠? 전혀. 모든 여기에 뭐 1만 킬로와트 아워라는 엄청난 전력이 이 방전, 이 공중에서 다 소모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밑에는 아무 피해가 없겠죠. 이게 이제 이상적인 그런 방법인데, 자, 실제로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표면에 있으면은 대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대지 저항이 이게 뭐 저항이 흙이니까 쇠가 아니기 때문에 저항이 크게 높지 않겠죠. 그죠? 저항 값이 낮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선을 깔고 잘해서 접지 저항을 잘했다. 뭐 대지 깊숙이 영전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선을 다 이렇게 접지 잘했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15ohm이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잘 되면 1ohm이 될 수도 있겠죠. 1997년도에 송신소를 산에다가 지으면서 접지선을 약 한 2.4km 정도 나선을 메쉬 형태로, 그리고 또 쭉 접지봉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한 2m 정도 깊이에도 어떤 돌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접지가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1ohm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사실 누구에게 산에서 접지가 1ohm이 나왔다 이러면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접지 저항계로 제가 무수히 측정한 자료가 있어요. AM 송신소가 논에다가 설치했는데요. 여기는 99년도. 자, 논바닥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거기가 1ohm이 안 나오더라고요. 논바닥에 설치했는데도 3ohm이 나오더라고요. 3ohm 정도. 자, 그런데 여기는 산인데도 워낙 많이 설치하니까 1ohm이 나왔어요. 자, 1ohm이 나오는데도, 자, 100kA가 흘러간다 이러면은 대부분의 에너지는 여기서 소모하죠. 이 플라즈마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는 소비하지만은, 그러나 100kA가 여기에 흘러가면서 1ohm일 경우에는 100하니까 10만 볼트가 발생이 됩니다. 10만 볼트. 10만 볼트가 작은 전압이 아니죠. 우리 송신 기계 설비에, 송신 장비, 전자장비 설비에 10만 볼트가 걸린다는 것은 적은 전압이 아니죠. 자, 여기 전위는 우리가 접지점 전위를 여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접지. 물론 이거는 원포인트 접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접지 하나에다가 모든 시설들을 그대로 묶은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만 볼트. 이게 15m 이러면 100만 볼트까지 올라가요. 이 백화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전기예요. 좀 길게는 5년에 한 번, 아주 길게는 10년에 한 번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접지 저항이 크다, 15m, 그러면 100만 볼트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송전 장비에. 자, 이것을 우리가, 비록 우리가 땅에다가 이렇게 접지를 했다 해도 이 정도의 전위를 갖는 겁니다. 그럼 전위의 기준은 뭐냐? 영전이 기준인데, 이 주변은 전부 뭐 이 정도 전압으로 올라가는 영전이가 아닐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한전 선로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죠? 한전 선로에 여기에 또 이 접지자잖아요. 먼 거리는 여기가 영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한전에 이 영전이, 여기는 10만 볼트 또는 100만 볼트 이런 식으로 전위가 차이 나니까 이 한전선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에 따른 우리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내운의 발생과 또 낭내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또 피대침과 인하도선, 뭐 접지, 또 거기서 넘어서 송신시설과 낭내 대책 등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피대침과 인하도선, 접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